자, 이진숙 후보자의 논란 가운데서 먼저 자녀 조기 유학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이 후보자가 두 자녀를 모두 미국 유학을 보냈는데 당시 중학생이던 둘째 자녀의 경우에는 부모 동반일 때만 가능하도록 한 법을 위반했다라는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에 후보자가 불법이라는 점을 인식하지 못했다 하면서 해명하면서 사과를 했는데 일단 이 부분 어떻게 보셨습니까? 일단 전반적으로 예. 클린하지 못한 부분들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청문회가 끝나는 시점까지 좀 지켜봐야겠다라는 생각이 있는데요. 네. 기본적으로 자녀들이 이렇게 유학을 하는 과정 중에서 불법이 있었던 것을 인지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지점들은 우리 사회 전반에서 다시 한번 검토해야 될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자녀 유학에 대해서 굉장히 좀 쉽게 생각하고 불법의 과정 등을 느끼지 못했던 것은 그만큼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이거든요. 이 처벌 조항이 없기 때문에 당연히 불법임을 인지하지 못했고 나중에 책임져야 되는 부분들이 이렇게 우후죽순 생기고 있는데 해당 부분들도 물론 문제가 있고 본인이 사과한 만큼 사실관계 여부를 더 이상 따질 건 없겠지만 앞으로 이런 부분이 재발하지 않게끔 바로 잡는 부분들은 우리가 해나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근데 이 후보자가 이제 두 자녀 모두 조기 유학을 보낸 데 대해서 첫째가 강하게 원해서 둘째 자녀는 언니가 가서라고 지금 이유를 설명했습니다마는 학계와 또 교육단체에서는 이 교육단체 또 교육정책 방향을 좀 이끄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적절한지 자격이 있는지 좀 지적을 하는 부분이 일부 있거든요. 지금 전교조와 참여연대는 자진 사퇴까지 촉구하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우리 전 의원님 말씀 중에서도 제가 귀담아 들을 부분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다만 이 안건이, 이 사안이 바로 교육부 장관 후보자라는 게 문제가 되는 거겠죠. 결국 지금 국민의 눈높이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거 외에도 뭐 제자들의 논문을 가로치게 했다든지 또 11건이 넘는 그러니까 논문 표절들이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 윤리와 특히나 특권 교육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 교육부 수장으로서 과연 제대로 된 역할을 할 수 있을지 저는 이것이 의문이고요. 결국 국민들이 볼 때 아마 그대로 임명을 강행하기는 어렵지 않겠냐. 오히려 임명을 강행을 하게 되면 이재명 정부에도 부담으로 될 우려가 크다는 게 상식적인 판단인 것 같습니다. 전 의원님 어떻습니까? 지금 뭐 좀 부담이 될 수 있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또 말씀하셨는데 우선은 어쨌든 교육부 장관으로서는 대한민국의 공교육을 좀 믿고 맡겨달라라는 어떤 의무와 책임감도 앞으로 있을 텐데 그런 면에서 두 자녀에 대한 얘기가 좀 맞닿아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실제로 아픈 부분도 있을 겁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본인도 책임지고 사과를 하겠다고 했고 여기에 대해서는 뭐 일말에 더 이상 덧붙일 말이 없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나 이 부분이 교육부 장관으로서 아예 낙제점인가에 대한 부분 좀 지켜볼 만합니다. 공교육을 믿고 맡겨달라고 이야기해야 될 부분도 있지만 우리 교육이 확실하게 법무화해야 될 부분들이 있다고 보는 것이거든요. 기본적으로 이진숙 후보자가 왜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됐는지를 볼 때 이재명 대통령께서는 기본적으로 성과를 낼 사람, 그러니까 일 잘할 사람을 선호하기 마련이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과거에 성과를 내왔습니다. 여성이고 충청인으로서 공립대의 총장까지 맡아보셨기 때문에 지금도 성과를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될 방향성에 대해서 제시를 충분히 해주셨던 부분에 대해서 추천을 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거의 공교육을 이어달라고 하는 부분보다는 앞으로의 교육 혁신이 어떻게 일어날지에 대한 그런 내용들도 충분히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함께 고려될 부분이 충분히 있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다만 과거에 있었던 부분에 대한 책임 부분들은 실제로 물어야 될 부분이 있다면 묻는 경우도 저는 필요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지금 국민들께 끼쳤던 그러한 불편한 감정들 네. 이런 부분들을 실제로 이루 말할 수는 없는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녀 교육 문제라든지 그리고 뭐 여러 가지 논문 표절 문제에도 본인의 책임을 다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것과 조금 분리해서 볼 필요가 있다. 전반적으로 새로운 논란이 또다시 제기된다면 그 부분은 충분히 이런 부담거리로 작용될 수 있겠지만 현재 논란 가지고는 당장의 교육부 후보자로서 앞으로 나가야 될 자질이 부족하다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은가 하는 생각도 있습니다. 예, 바로 이 부분 발언도 좀 듣고 좀 여쭤볼게요. 이진숙 후보자의 다음 논란은 그 제자 논문, 이른바 뭐 가로채기 의혹인데 이 후보자는 청문회에서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학계 상황을 이해하지 못한 것이라고 답했는데요. 그런데 이 후보자의 논문을 전수조사한 학계 검증단은 이 후보자가 장관이 되면 제자 박사 학위는 박탈당하는 것이라면서 문제가 명백하다고 또 설명했습니다. 이어서 들어보겠습니다. 사실 그 이공계
상황을 보면 교수와 제자가 같이 공동 연구를 하는데 네. 그 기여도에 따라서 제1저자가 되는 경우 저의 경우는 전체 논문의 30% 정도입니다. 일반적인 이공계 교수들이 하는 그런 퍼센테이지로 생각이 들고요. 오타, 탈자 이런 것들이 있었던 거에 대해서는 세심하지 못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자, 그래서요. 오류가 제가 있습니다. 다시 학계에서 인정되는 표절률도 너무 문제가 있겠지만 중보 게재한 이 문제가 명백하다라는 것에 이견이 없습니다. 이진숙 후보는 자신이 가르쳤던 학생들의 학위 논문을 일저자로 하면서 제자들을 사지로 내몰았습니다. 이러한 기이한 형태의 새로운 형태의 논문 표절 행위는 김건희 논문에서도 본 바가 없습니다. 지금 이공계 언급을 했는데 문과와는 다르다는 말인지 이 후보자는 이공계는 기준이 좀 다르다라고 설명했습니다. 저는 저 해명이 과연 적절한 해명인지 이해가 잘 되지 않는데요. 예. 일단 교육부라는 자리가 교육의 연구 윤리를 총괄하고 책임지는 자리입니다. 그런 교육부 수장으로서 할 수 있는 그런 발언은 아니라고 보고요. 과거 박근혜 정부 시절에 교육부 장관으로 지명된 김명수 후보자 같은 경우는 네. 본인과 제자의 석사학위 논문을 같이 발간을 할 때 1저자로 기재를 하면서 당시 지명 철회가 됐습니다. 그 당시에 보더라도 교육부의 수장으로서는 부적절한 그런 행동이었다고 본 거죠. 네. 지금 논란만 하더라도 여야 또는 뭐 보수 또 진보 진영을 가리지 않고 다 같이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다른 부처의 장관이 아니라 교육부의 장관이라는 점에서 더더욱이나 미래 세대를 이끌어가야 할 교육부의 수장으로서 과연 저런 변명이 국민 눈높이에 그리고 국민 상식에 부합을 하는 건지 보편적인 기준에 비춰볼 때 네. 많이 어긋났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재명 정부가 국민주권 정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뭐 지금부터 진짜 대한민국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과연 이런 국민들의 목소리, 상식적인 시민들의 목소리를 외면할 건지 진정한 국민주권 정부를 표방하는 이재명 정부가 과연 어떻게 행동할지 저는 이 사안만 보더라도 판단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명 철회가 답이라고 생각하죠. 지금 범학계 검증단에서 전수조사 논문 150개 중에서 심각한 게 16개다. 사실은 훨씬 더 많다 뭐 이런 주장도 하고 있는데 오늘 청문회 설명으로만 모든 의혹을 해석하기는 좀 부족할 수도 있어 보이고 이게 장관 지명까지 추진된다면 어떤 정부의 부담이 초반부터 있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마 전반적으로 예. 고려가 될 것이라고 봅니다. 네. 왜냐하면 국민 눈높이에 맞지 않는 후보자를 지속적으로 지명하고 그대로 끌고 가는 것은 당연히 정부 차원의 정권 차원의 부담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에 있었던 문제를 딛고 미래로 향할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아마 첫 번째로 고려를 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조금 지켜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하나 좀 바로잡아야 될 부분들이 있는 게 네. 지금은 범합계에서 다시 한번 검증한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검증 과정에 있었던 내용들은 과거 총장 인사청문 과정 중에서 일부 나온 부분도 해소된 부분도 있다라고 하는 해명이 있거든요. 네. 이 부분도 사실 오늘 청문회가 끝나고 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아마 체크를 해볼 것 같습니다. 그 이후에 실제로 과거를 딛고 미래로 나갈 수 있는 후보자인지를 아마 정권 차원에서 전반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우상호 정무수석도 지금 일부 후보자의 여론이 지금 좋지 않은 것을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하고요. 지금 이 후보자뿐만 아니라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포함해서 이 상당히 좀 고심이 큰 것 같은데 일단은 좀 지켜보고 과정을 지켜보고 검토하고 좀 판단하겠다. 어떤 부분을 좀 지켜보고 있을까요? 결국은 국민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여야겠죠. 예. 아마 상식적인 국민이라면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교육부 장관 후보자 그리고 여가부 장관 후보자 같은 경우는 예. 임명을 해서는 안 되는 게 그게 상식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이 설정해 놓은 기준에 미흡한 인사다. 네. 그러면 빠르면 빠를수록 좋겠죠. 특히나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는 갑질 의혹에다가 거짓 해명 의혹까지 불거지고요. 특히 뭐 지금 노동청에 진정이 된 그런 사안들까지 있습니다. 저는 이런 사안들보다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그러한 갑질 의혹을 제보했던 네. 그런 보좌진에 대해서 행해지고 있는 일종의 압력 그리고 민주당 의원들이 이러한 갑질 의혹을 폭로한 보좌관을 공분의 적으로 공공의 적인 것처럼 몰고 가고 있는 이런 분위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일종의 2차 가해입니다. 아마
민주당의 경우에는 의원과 보좌진이 수평적 관계를 장점으로 내세웠는데 과거에 보여줬던 이런 수평적 관계하고는 정반대의 그런 움직임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제가 문제를 좀 제기하고 싶고요. 네. 본인이 내놓는 소명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지 않는다는 것은 스스로 잘 알 겁니다. 그러면 지금이라도 이재명 정부의 성공을 바란다면 스스로 자진 사퇴하는 게 답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떻습니까? 그렇다면 두 분 다 자진 사퇴하는 게 맞겠다 아니면 지명 철회를 가야 강선우 의원 같은 예. 경우 현역 의원이잖아요. 예. 아마 대통령실에서 지명 철회를 하기에는 굉장한 부담이 따를 겁니다. 그래서 이준석 교육부 장관의 경우에는 지명 철회가 맞을 것 같고요. 네. 강선우 의원은 자진 사퇴로 방향이 정리되는 게 모양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뭐 아직 뭐 어떤 답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일단 국민의 눈높이, 여론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그 눈높이라는 기준이 어떤 국민적인 감정, 정서 이것 말고도 또 혹시 있을지 싶습니다. 실제로 국민적 감성, 정서가 가장 큰 요인이겠죠. 예. 왜냐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사람의 과거를 보고 우리의 미래를 맡겨도 되는지에 대한 그런 평가가 결국은 인사청문회 과정 중에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국민들께서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가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우상호 정무수석께서도 그 부분을 아마 대통령께 보고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강선우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사실관계에 관련된 내용들이 청문회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 입장을 모두 들어봐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민주당의 입장이었기 때문에 마치 2차 가야 돼, 3차 가야 돼 얘기하는 것은 아직까지 무리가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요. 추가적으로 나올 증언들이나 추가적으로 나올 내용들의 사실관계를 먼저 확인하고 난 이후에 네. 우리가 논평을 해도 늦지 않는다. 그 이후에 이 거취를 정하는 이야기를 해도 늦지 않는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전반적으로 우리가 직장 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해야 될지도 다시 한번 논의해봐야 될 부분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박 의원님. 네, 이게 이제 여가부 장관은 우리 사회의 어떻게 보면 약자를 돌보는 그런 위치에 있는 거잖아요. 근데 직장 내 갑질 그리고 집단적인 왕따, 따돌림 이런 의혹이 있는 장관 후보자가 그러한 부처의 수장이 된다는 것은 사실 문제가 있고요. 예. 또 전현직 국회 보좌관들 한 1,000여 명이 넘는 보좌관들이 이 강선우 후보자의 사퇴를 80% 넘는 분들이 사퇴를 해야 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들이 생각하는 그 임계점을 지금 넘어섰다고 보여지는 거죠. 이제 빠른 결단만이 아마 답이지 않을까 그렇게 저도 한 생각을 합니다. 말씀만 더 드리면 네.